영주권의 가치는 얼마일까? 유식이에요. 진학을 했을 때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가 45,000불 정도인데 인스테이트로 했을 때 13,000불 정도로 학비가 4년 동안 연간 3분의 1이나 저렴해지는 그런 혜택의 효과가 있습니다. 구글의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 4년제를 졸업한 초년생들의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미국에서 구글 본사에 취업을 한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3디짓으로 15만 불,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4배 정도, 4배 이상 연봉 차이가 나니, 그러니 영주권의 가치가 5억이냐, 10억이냐, 20억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학센터TV의 마크쌤입니다. 저는 내일 미국 출장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약속드렸던 미국 유학 효율적인 준비에 대한 영상 2탄을 업로드 해놓고 출국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내용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수억 돈을 써서 노력을 해서 유학을 다녀왔는데 귀국을 해야 된다. 취업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의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 현상에 대한 대비책, 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떤 문제도 없이 no problem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미국 유학은 준비가 절반 이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 영상은 아무래도 편집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출국 준비를 해야 돼서. 그리고 이 라이브 같이 영상체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니 잘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크쌤이 유학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죽어라 공부했는데 유학생들 짐 쌀 위기, 미국 유학생들 95% 짐 싸서 돌아오는 이유, 대학교 졸업했는데 다들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인 거죠. 미국 유학 갔다 짐 싸서 돌아오는 이유, 별의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는 신분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신분이라면 나의 스테이투스를 얘기하는 거고,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영주권과 또는 시민임을 증명하는 시민권이 없으면 국제학생인 우리들은 취업비자인 H1B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랜덤이기 때문이죠. 그럼 H1B가 어떠한 비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대학 졸업 후에 OPT, 인턴 기간 이후의 취업 비자로 4년자 이상 배첼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관련 전공의 분야에 취업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취업 활동을 통해 기여한 자에게 나오는 비자인데, 이게 모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업 후 이민, 경력 이민이라 그래서 2년제 학사만 받아도 컬리지에서 공부만 해도 3년 동안 워크 퍼밋이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작년부터 중단되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제한적이었어요. 연간 8만 5천 명입니다. 학부생 6만 5천, 석박사 2만 명, 관련 전공의 회사 포지션에 취업하는 자에게 나오는 비자이고, 고용이 유지되면 영주권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비자인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1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버님의 연봉이 10억 이상이 되면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돈을 아끼고 세이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을 잘 마치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자동화되어 있는 큰 사업체 이어서 경영 이어받아도 되는 집에서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잘 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귀국하는 겁니다. 95%는 오바고요. 좀 말도 안 되는 오바고요. 그냥 어그로 끌려고 저렇게 해놓은 거고, 한 확률적으로 프로에서 85%에 근사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H1B는 연간 초청으로 몇 명 뽑나? 지원자 평균이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학사가 6만 5천, 석박사가 2만 명인데
이번 올해 거 스케줄을 한번 볼게요. 자, 구글에다가 H1 비자 dates for 2025라고 치면은 이렇게 다 요즘에 AI가 검색도에서 나오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을요. 자, 한번 볼게요. 이민국의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H1B 비자는 캡이 6만 5천 명이고 학부 기준으로, 그리고 US의 어드밴스드 디그리라고 하면 석박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는 2만 명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한, 기여를 한 학생들 중에 관련 전공의 회사로 포지션으로 갈 학생들은 이런 취업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연간 토탈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넘버까지도 다 공개를 합니다. 미국은 모든 걸 오픈하는 국가고요. 이렇게 공개가 돼 있고, 이 중에서 8만 5천 명만 된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8, 6에 48, 한 6배, 6대 1 정도의 확률로 나머지는 귀국하는 거죠. 6명 중에 5명은 귀국하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쌤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잘 대비해놓고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해 두신다면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3월 7일부터 3월 24일 동부시간 기준으로 1년에 3월에 단 한 번 추첨으로 진행되고, 스템 전공 20계열 전공자들은 3번의 기회가 있어요. 부모님이 부자고 자동화된 사업이 있고 한국에 와서 할 게 있는 영리적인 경제 활동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학생들은 심리학을 해도 되고, 뭐 언어 공부를 해도 되고, 미술 공부를 해도 되고, 예술 공부를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전공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국 대학에 갈 거면 스템 전공 20계열로 들어갈 것을 강제받죠. 왜냐? 이 스템 전공은 했을 때 6대 1의 기회로 3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배첼러 때 힘들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뭐 이런데 IT 퍼슨으로 내가 취업이 됐어요. 연봉도 3디짓으로 2억 이상 받으면서 취업이 됐는데 이 H1B가 안 나오면 귀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첼러 학사를 마치고 이 3번의 트라이를 해보고 안 되면은 또 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석사를 하고 나면 또 3년 3번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쏘온 플러스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미국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받는가?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도 영주권, 시민권 받는 거 너무 어렵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호주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리고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뭐 인구가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2천만 대였던 국가가 지금 4천만으로 이민자들을 폭발적으로 수용하고, 그 너무나도 많이 받은 이민자들 때문에 특히나 인도인들이 문제가 됐고요. 인도인들 때문에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 일자리를 현지인들이 찾기가 힘든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면서, 요즘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캐나다 이민 한국에 돌아가는 이유, 뭐 이민 몇 년 차에 역이민 하는 이유, 캐나다 한국 역이민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영주권이 포기하고 돌아간다, 역이민하는 이유, 이런 영상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고 미국 위에 있는 이제 캐나다에서 제2의 기회, 인생의 기회를 꿈꾸면서 갔다가 학업하고 이민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투자할 돈이 많아갖고 캐나다 이분들이 가셨겠어요. 투자를 하려면 보통 한 10억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뭐 3억에서 정도나 1억 정도 있거나 해서 학비 정도 들고 가서 캐나다에서 제2의 삶을 노렸던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역이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남발적으로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받게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미국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캐나다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에 비교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영상 후반 때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3편 영상 때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쉽게 플랜을 잡으실 수 있도록 계획적인 미국 유학을 효율적으로 대입까지도 비용을 많이 세이브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호주는 백호주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호주에서 2년 동안 일했던 적이 있는데, 호주에 한번 갔던 친구들은,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연수 갔던 친구들은 거기서 이어서 대학을 다니고 부족
직업군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요리라든지 이런 학과를 들어가가지고 관련 경력과 영어 점수와 이런 경력 이민이라고 합니다. 학업 후 경력 이민. 이게 호주, 캐나다에서 성행했던 거고, 호주는 언제부턴가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꿔서 그거를 이민 컨트롤 숫자를 굉장히 이민자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국가고요. 캐나다는 남발을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를 보면은 캐나다는 이제 유학 메리트가 거의 상실했어요. 캐나다로 가는 이유는 이민 영주권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는 수능도 없는 국가예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나오면은 캐나다 대학을 가기는 쉬우나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니까요. 뭐 UBC, UT, 맥길 뭐 이런 데 들어가기는 쉬우나 미국 대학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어렵고요. 한국 대학에서도 유학생들 수시가 있잖아요. 해외고 졸업자 전형 이런 거를 진행할 때도 캐나다 학생들은 영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캐나다의 학업 후 이민이 2024년 9월부터 중단됐습니다. 과도한 영주권 남발로 이란 정책으로 이제 현지인들에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이죠. 물가 올라가고 집가 올라가고 다들 여기민하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양질의 일자리 상실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캐나다로의 대학교 유학의 메리트가 상실되었습니다. 이는 2년 동안 계속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이후로도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년제 학사인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컬리지에서 하게 되는 학위죠. 그리고 4년제 학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 보통 옛날에 이렇게 2년제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3년 동안 경력 을 쌓아가지고 영어도 IELTS 7 이상 맞고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자로서 싼 학비로 학사 3학년 4학년 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막혔어요. 캐나다는 아예 마친 학생들 앞으로 3년간 워크 퍼밋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학사 중에서 법학과 등 제외되는 게 있으나 우리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학과들이고요. 캐나다를 법학과를 갈 친구가 캐나다로 학업을 갈까? 말이 안 되니까요.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고학력자를 원하는 정책은 아직도 있고 이제 골라서 받겠다는 겁니다. 석박사를 하는 자, 배우자에게는 워크 퍼밋이 나옵니다.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결론은 캐나다는 높은 물가와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이민의 메리트는 상실했고요. 환차가 G1국가인 환차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 환율은 1달러에 1,443원이고 많이 떨어졌네요. 캐나다 환율도 엄청 올랐습니다. 900원대였던 게 1,017원입니다. 거의 1대1 정도인 거죠. 원래는 900원대였습니다. 6개월 무비자 정책도 있고 어학연수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비자 발급이 수월하고 부모님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직에 계셔야 되고 소득 신고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F1 비자 받을 수 있는데 뭐 캐나다는 6개월 미만은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이제 비용적으로 예민한 민감한 가족들한테는 영어권 어학연수 국가로 북미식 미국식 영어를 배울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국가이나 앞으로 제대로 된 어학연수가 아닌 유학을 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고 조기 유학조차도 메리트가 없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조기 유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나와서는 한국 대학도 못 가고 미국 대학도 좋은 데 갈 수 없어요. 캐나다 대학 나와서 영주권 이제 안 나옵니다. 모든 게 스톱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을 왜 이렇게 따라고 하는가? 이거는 H1B를 받는 건 추첨이잖아요. 40만 명 정도 중에서 추첨으로 6대1 정도의 확률로 학사를 우리가 마쳤을 때 6만 5천 명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녀를 위해서 G1 국가인 미국에서 쭉 이어서 삶을 살고 직업도 얻고 학업 후에 모든 꿈과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영주권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있으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영주권의 가치는 얼마일까? 자, 영주권이 있으면요. 저희 유학센터도 있죠. 시민권 영주권 프로그램 저희 SMG 교육그룹에서 가디언을 세우고 미국의 A+ 등급의 캘리포니아 LA 근교에 있는 A+ 등급의 학교들 공립학교들 그리고 하버드 옆에 있는 하버드 진학률이 가장 높은 공립학교들과 매칭을 해가지고 가디언을 세우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못 가 계시더라도 가디언이 되지 못하시더라도 재단에서 가디언을 써서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9학년부터 2학년, 4년 동안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립고등학교 뺨치는 학교 이상 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최고의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여기서 학비가 무상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비용과 가디언 비용 정도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는 2만 불 중반대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여기서 그러면은 사립고등학교로 우리가 진학을 시켰을 때 영주권이 없이 그냥 사립고등학교로 갔을 때 공립고등학교 못 가니까요. 학비가 대략 기숙사 비용 빼고 3만 불, 2만 불이라고 쳐볼게요. 2만 불 곱하기 4. 이건 좀 싸게 잡은 겁니다. 8만 불이면 요즘 환율로 볼까요? 바로 볼게요. 1억 1,500 정도 고등학교대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입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때는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을 밟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립 고등학교를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텍사스 주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3년 반 이상 다니고 주립대인 UT 오스틴, 텍사스 A&M, 60위권 대학, 30위권 대학으로 합격하면 인스테이트 학비 영주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캘리포니아죠. 50위권 대학부터 15위권 대학부터 주립 1, 2위 쫙 다 있는 데가 UC 계열대 대학이 있는 곳이니까요. UC 계열 진학을 했을 때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가 4만 5천 불 정도인데 인스테이트로 했을 때 13,000불 정도로 학비가 4년 동안 연간 3분의 1이나 저렴해지는 그런 혜택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드린 거는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대략 대학교 학비가 한 2억 넘게 세이브가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H1B를 우리는 못 받아서 귀국해야 되는데 구글의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 4년제를 졸업한 초년생들의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미국에서 구글 본사에 취업을 한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3디짓으로 15만 불,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배 정도, 4배 이상 연봉 차이가 나니 그러니 영주권의 가치가 5억이냐, 10억이냐, 20억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의 시민권을 발급 미리 받아놓은 경우들이 많죠. 원정 출산도 있고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석박사 공부를 하시면서 아이를 출산하셔서 시민권을 주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재원으로 파견대에 가시는 동안 출산하셔서 주신 경우도 있고 원정 출산이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용은 대략 이것저것 했을 때 병원비나 이것저것 했을 때 4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지에 지인들이 있고 한다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헌법에 의해서 미국 출생한 부모가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시민권을 주는 이유는 이는 예로부터 중세시대 영주제도에서 비롯된 헌법에 의거해서 되는 건데 이를 현재 트럼프가 어떻게든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 원정 출산이 막힐 확률이 꽤 있어요. 하지만 헌법적인 부분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건드리고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수정 헌법을 통해서 보완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조차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영주제에 의해서 영주가 다스리는 땅에서 영주민이 낳은 아이는 그 영주의 소유물로 귀속되는 그거에 의거한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노비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집의 노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영주제도 중세시대 때의 제도가 헌법적인 해석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정 출산 같은 출산에 의한 시민권 발급은 앞으로 좀 불확실해질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볼게요.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매우 고학력이시고 현직 법관이시거나 의사시거나 근데 의사셔도 개업이 하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계속해서 제출했던 것을 근거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부모님들을 둔 가정 그리고 대기업의 삼성이나 현대 등등 대기업들의 경력직 엔지니어 등등 이렇게 공계열을 굉장히 우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경력직의 부모님들은 NIW EB1이라고도 하고 이쪽에 고학력 신청하실 수 있고 요즘에 1년 반 정도의 기간 이후로 영주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사립에서 늦게 미국 유학을 결정했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해놨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중학교는 한국에서 보내고 뭐 중3 때 9학년으로 미국의 고등학교 첫 해를 시작하면서 영주권을 준비하셔도 아이들이 대학 가서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더더욱 부모님은 현직에 계셔야 돼요. NIW는 현직에 계신 부모님이 고급 인력 미국에 유입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영주권을 1년 반 정도 후에 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수수료는 대략 이민 회사들에서 2만 불 미만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B3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유학생들이랑은 거의 좀 상관이 없는 거긴 해요. 비숙련 노동 1년을 제공하고 영주권을 받은 채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청하는데 4에서 6년 정도 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좀 안 좋아하죠. 비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인들 블루칼라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럼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신청하는데 비용이, 프로세싱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뭐 많이 받는데 한 3만 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게 받는 곳들은 1만 불대 2만 불 미만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진행하는데 너무 지지부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도 찾아야 되고, 한국 이민 회사도 좋은 곳이랑 검증된 곳이랑 잘 해야 되고, 한국 이민 회사와 미국의 회사와 법률 회사와 또 파트너십이 좋고 일자리가 잘 연결해 주는 곳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 곳과 진행을 하면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나의 학력과 배움과는, 전공과는 어떤 상관도 없이 단순 노동입니다. 공장에서 박스를 접거나 병아리 성별 감별을 하거나, 아니면은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린넨 깔고 객실 청소하거나, 영어도 쓸 필요도 없어요. 영어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워킹 홀리데이 가는 학생들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 상태로 가서 몸으로 때우면서 돈 벌고 1년 하고 경험하고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원서를 넣고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만 19세 성인이 됐을 때 신청해 놓고 4년에서 뭐 5년, 요즘에 걸린다, 6년 막 걸린다 하니까 영주권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영주권 들고 1년 동안 일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일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뭐 영주권 다 취소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EB5 투자이민입니다. 투자이민이 있는데 저는 이게 호주와 캐나다도 비슷한 게 있어요.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제주도에 땅 사고 부동산 사고 투자하고 그러면 한국 영주권 주고 그랬었죠. 어찌됐든 이 투자이민에는 대부분 영어권 국가들 비슷합니다. 본국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가? 70만 불입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건 70만 불이고, 그럼 70만 불은 얼마인가요? 보시죠. 10억 1천만 원 정도 합니다. 진행하는 수수료 비용도 있고, 이건 투명하게 다 오픈돼서 쓰이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략 한 1억 2억 정도는 집에 여유 자금으로 있으면 된다. 그리고 특정 사업체에 뭐 큰 건물을 올린다라든지 사업체에다 투자를 하고, 그게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안정적이고 검증되고 오래된 미국의 파트너와 일하는 이민회사와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미국 변호사 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에서 4년 동안 예치하시는 거고,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래서 싼 이율로 돈을 영몇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율인데 이율을 생각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죠. 싼 이율로 돈을 빌려주셔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투자금들이 모여서 건물을, 예를 들어서 몇천억짜리 건물이 올라갔을 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주는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프로세싱 기간은 대략 2년 내, 1년 반에서 2년 내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받는가? 뭐 그리고 진행되는가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 제가 3탄으로서 자세하게 어떻게 이게 연결되고 또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는 미국 유학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이만 미국 갔다 와서 또 3탄에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